자,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그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키 값이 쌍으로 사전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김, 박,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아마 그 전화번호가 되나 봐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 구조, 이거를 이제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도 일종의 셋입니다. 여기 컬리 브라켓을 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는 그 셋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엘리멘트 구조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컬런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킴 이렇게 두 가지 그 필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두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또 연결한 거. 이게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컨택처라는 그 연락처라는 그 딕셔너리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그 딕셔너리의 값을 알아보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컨텍스트 김, 요거는 이제 사각형 그걸 쓴다는 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쓰면 인덱스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아닙니다. 그 값에 있는 이 키에 있는 값을 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값을 넣으면 사전에 키 값을 넣으면 그 내용이 나온다 이런 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get kim이라는 키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또 비슷하게 if kim이 사전에 있냐라고 물어보죠. 연락처에 있냐. 그럼 있으면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오면 print 키가 딕셔너리에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전에 넣고 빼는 추가하고 빼는 그 오퍼레이션입니다. 앞에 보면 앞 슬라이드에서 김, 박, 김이, 박 세 명이 있었죠. 최를 넣는겨. 최를 이렇게 키 값하고 키하고 그 값을 이렇게 정의를 딱 하면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내용을 보면 최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최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아까 그 컨텍스트가 있는데 김이, 박 세 명이 있는데 팝을 했어요. 이 딕셔너리의 내장 함수 팝 전에 리스트에도 있었죠. 팝하면 딜리트하고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킴이 팝 튀어가지고 이하고 박 두 명만 남았죠.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순회하는 거, 각 엘리멘트들을 쭉 다 훑어보는 거. For item in scores, 이 스코어라는 딕셔너리 안에 아이템 이렇게 하면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있으면 돌려라 이거죠. 그래서 코리안 있고 매스 있고 잉글리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있는 만큼 이게 for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마다 탁탁 걸릴 때마다 그 항목을 프린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면 하나, 둘, 세 개 엘리멘트가 있으니까 세 번 for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스는 90, 잉글리시는 80, 코리아는 80. 순서대로 안 나오죠. 세트는 순서가 없다 그랬죠. 순서 없이 그냥 막 이 안에 내부 어떤 기준으로 출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막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항목이 있는 수만큼 이게 출력이 딱 됩니다. 딕셔너리는 사전 만드는데 유용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면 이제 이렇게 영어를 입력하면 한글로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거를 구해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파이썬은 없다는 뜻인가 봐요.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지 아니면 파이썬의 뜻이 없는 건지 파이썬
뱀이란 비단뱀이죠. 그렇지만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자,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 사전을 정의를 해놓고 영어 딕셔너리라는 거 그렇게 해서 one은 하나, two는 둘, three는 셋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 딕셔너리에 이 꺽쇠 가로를 써서 그 키 값을 집어넣고 이걸 키 값이라고 합니다. 키 실제 내용값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사전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뭡니까 단어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단어가 입력이 되고 만약에 그 get을 해서 word 그 값에 그 키 값에 해당되는 그 값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값을 프린트를 하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프린트를 하나 봐요. 그런 오퍼레이션인가 봅니다. 이 딕셔너리의 get은 그런 오퍼레이션인가 봅니다. get word 아니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드를 카피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 그 텍스트 파일 proverbs를 읽어서 단어가 개수가 몇 개냐 그거 물어보는 그런 단어죠. 특이하게도 여기 전부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 아까 봤을 때 well이 두 개였잖아요. 근데 well 이렇게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저 마침표도 붙어 있어요. 마침표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together 뒤에 마침표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코드랑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코드를 보면 소문자로 뭐 변환하고 하는 그런 코드 그 복잡한 함수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문자 대문자를 안 바뀌고 그러고 있죠. 자, 이제 파일을 열어서 fname r read 모드로 이제 열면 파일이 이렇게 이제 딱 읽혀지고 그 파일에 라인이 있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라인에 워드로 나눠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워드가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워드가 테이블 여기서 이제 라인에서 이제 그 워드를 읽어 와가지고 그 워드를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 워드가 테이블에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워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딱 잡아넣어요. 여기 테이블에 해당되는 그 워드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테이블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그 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테이블이 없죠. 첫 번째 나왔으니까. 없으면 그냥 1. 그래가지고 또 for를 돌리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가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if not이 아니고 else로 가죠. else로 가서 플러스 1이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워드에 그 카운팅이 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테이블을 딱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근데 특이하게도 아까 이거는 이 프로버 버전은 다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하면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저 메시지 보내고 이럴 때 단어 뭐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별걸 다 줄이는 그런 짓을 하죠. 그래서 헷갈리 죽겠는데 자 이렇게 before, thanks, be back later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축약어 사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면 그 축약어 내용이 나오는 거. 뭐 지금까지 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사전으로 작성을 하고 입력을 하면 그 뜻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입력할 때 이 약어로 쫙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그 약어를 이렇게 나눠요. 나눠 가지고 각 나눈 내용을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되면 그 뜻을 레졸트에다가 쏙쏙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죠. 그 만약에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면 있는 내용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없으면은 입력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번역된 문장을 딱 출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tx 미스터 파 이렇게 쓰면 tx는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번역이 됐나? 미스터 파 tx 이것만 번역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문자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스트링 요거는 이제 시퀀스입니다. 글자의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서 우리 이미 다 했던 내용이죠. 그 스트링은 str 가로 열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헬로 해서 쌍따옴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스트링이라는 그 표현하기 위해서 쌍따옴표 하고 그냥 따옴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그 스트링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다. 헬로 월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자일이 우리 지금까지 했었죠. 자, 이것도 했던 내용입니다. 워드 A, B, C, D, E, F라는 스트링의 첫 번째는 A,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F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음수 인덱스의 개념도 했었었죠. 양수 인덱스는 0에서 시작을 하고 음수 인덱스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요거 좀 헷갈리니까 왜 여기서 이는 마이너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까? 마이너스 0이나 마이너스 플러스 0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슬라이싱도 했었죠. 그 범위를 지정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맞나? 파이썬에서 세 번째 T, 그 다음에 O면 네 번째인데 H, 왜 O가 들어갔을까? 헷갈렸네. 이 인덱스 넘버죠. 인덱스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바로 앞. 그러니까 세 번째 T,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로 앞 O, T, H, O 이렇게 딱 출력이 되죠. 이게 슬라이싱이다 했었죠.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것도 간단한 예제인데 그 문자열 love will find a way 사랑은 그 길을 찾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love가 있습니까? 있죠. true. 근데 소문자 love 있습니까? 없죠. false.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한다는 거. 그런 원리로 똑같은 형태의 이제 그 뭡니까?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펑션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있으면 if c in s true 나오니까 이게 실행될 거고 false가 나오면 else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또 다른 그 심플한 예제 코드인데 이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그 알파벳 순으로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전에서 어떤 위치에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알파벳 순으로 앞에 있으면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파벳 순으로 뒤에 있으면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애플하고 오렌지 두 가지가 있는데 애플이 앞에 있겠죠. 그래서 애플이 앞에 있음. 이게 가가 있으니까 애플이가 아니고 가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예제를 보면서 스플릿 많이 봤잖아요. 워드로 단위로 자르는 거. 자, 이 스트링이 쭉 있으면 이 스트링을 쭉 자르죠. 이렇게 쭉 잘란 그 결과로 이렇게 리스트를 쫙 만들어 줍니다. 여기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대충 살아야지. 자, 이거는 이제 회문 검사하는 거. 회문 팔린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맘이라든지 civic, 대 이게 가운데 기준으로 앞뒤가 같죠. 앞뒤 순서가 이렇게 뒤집힌 듯한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팔린드롬을 확인하는 그런 코드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하는 코드겠죠. 자, 이 코드를 볼게요. 그 글자가 들어오면 가장 낮은 곳 그 인덱스는 제로부터 시작하고, 가장 높은 곳 인덱스는 제일 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뺀 그 숫자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y를 돌리는데 막 뺑뺑 돌리는데 돌리다 보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맨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무브가 돼요. low, high 이것들이 한 칸씩 그 low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high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것들이 딱 겹쳐서 크로스가 일어나면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니까 다 체크를 했더니 이제 이제 다 한 바퀴 돌았으니 이제 true 회문이다라고 이제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하기까지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두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아니고 글자죠. 글자. 이 단어에 그 뭡니까? 낮은 쪽 글자, 높은 쪽 글자를 각각 A, B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A하고 B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그래야 커널드럼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맨 끝에 글자, 맨 뒤에 글자가 일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문이 아니죠. 그래서 false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치를 했다 그러면 이걸 건너뛰어 가지고 한 칸씩 이동을 하죠. 한 칸씩 이동해 가지고 뱅뱅 돌아서 작은 게 큰 거를 크로스 하게 되면은 탁 끝나죠. 그런 코드예요. 어, 그런 코드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얼핏 보면 헷갈리는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약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라는 단어의 앞대가리를 딱 따가지고 나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라.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약어를 우리가 에크로님이라고 그래요. 그 에크로님이라는 그 약어 사전을 이제 만드는데 그 글자가 들어오면 단어별로 잘라서 대문자로 만들고 그 대문자를 이렇게 그 글자를 갖다 붙여서 에크로님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사전이 아니고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만드는 거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에크로님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하죠. 네, 그런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그 CSV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작성을 하면 엑셀 파일에 이제 그 컬럼 열이 있고 행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를 그 CSV라 하는 거는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거, 그런 그 텍스트 파일로 만든 거, 그거를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엑셀 그 사용을 하다 보면 엑셀 파일 그 내용을 CSV 파일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엑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 놓는 거, 그런 것 형태를 우리가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확장자가 붙은 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 2018년생 생활관 A 312 3월 18 뭐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 엑셀에서
김철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CSV 파일에 이 내용이 딱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 파일의 줄을 읽어서 뭐 공백 문자 제거하고 줄을 출력하고 줄을 또 단어로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각각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그런 엑셀 파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파일 오픈을 할 때 전에는 파일 이름을 읽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파일 이름만 들어가 있을 때는 같은 그 커맨드 그 쉘이 실행되는 그 환경이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절대 경로를 적어줘서 리드 모드로 딱 해서 파일을 오픈하는 그 코드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를 열고 닫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코드를 활용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문자의 개수, 숫자의 개수, 공백의 개수를 계산하는 카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뭐 10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100견이 불여 일견? 100견이 불여 일행? 백문이 불여 일견. 백문이 불여 일견 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거 뭐 스페이스 디짓 숫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스페이스는 여기 하나, 둘, 뭐 이렇게 6개 있죠. 알파벳은 29자가 있나 봐요. 이런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앞에서 그 예제로 보여줬던 그 코드를 활용하면 이런 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알파벳일 경우에 is 알파벳 하나씩 카운트하고 is digit 하면 하나씩 카운트하고 is space 하나씩 카운트하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심플하죠. 자, 지금까지 그 한 내용을 이제 핵심 정리를 하는 겁니다. 투폴은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객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세트는 그것도 리스트와 유사하고 뭐 그렇지만 중복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세트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순서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딕셔너리도 세트랑 비슷하게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지만은 키라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정렬된 순서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는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는 사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튜플, 세트, 딕셔너리,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7장 마치겠습니다.